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반찬 가게 델리우드를 운영하는 4월 17일의 김세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작은 푸드 커머스 기업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좀 거창한 느낌이지만 우선은 가제로는 나만의 지속 가능성을 찾아라입니다. 저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찾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하면 저희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광명시에 식품 제조업 시설을 갖추고서 밑반찬부터 국, 전, 젓갈 등 약 200여 가지 반찬을 직접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델리우드라는 자사몰과 그다음 헬로네이처나 롯데슈퍼 그리고 주요 소셜 커머스라든가 오픈마켓, 종합몰 등 약 20개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한 13억으로 아직은 좀 크지 않은 영세한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창업을 하기 전에는 PRD 행사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클라이언트로 통계청과 옥션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로우 데이터를 종종 받아봤는데요. 그때 옥션에서도 이제 반찬, 특히 이제 식품 카테고리가 많이 성장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종종 내보내기도 했고,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이커머스 중에서 식품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돋보인다라는 내용의 또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2015년에 약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델리우드라는 반찬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니까 좋은 선택이다라는 격려의 반응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택배로 받는 건 좀 찜찜하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좀 극과 극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쯤에 마켓컬리가 서비스를 오픈했고 배달의 민족도 배민프라시라는 지금은 이제 사업을 접었지만 신선식품 쇼핑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동원홈푸드가 국내 넘버원 브랜드인 반찬 브랜드인 더반찬을 300억이라는 큰 액수로 인수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성장세에 있었던 푸드 커머스는 2017년에 좀 기점으로 해서 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몰 취급 상품별 자료에 따르면은 눈에 띄게 올라가는 취급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음료와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언택트 시장을 확대한 부분이 있지만 비대면 쇼핑은 더욱 증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의 이커머스 트렌드는 쿠팡의 로켓 배송과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으로 대변되는 좀 빠른 배송이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배송 속도는 온라인 시장을 좀 더욱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빠른 온라인 쇼핑에 소비자들도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배송 기사가 강도 높게 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라는 부분, 또 이제 포장재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어두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그리고 또 혹은 무시했던 문제들이 점점 좀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포장 폐기물 이슈인데요. 특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음식 서비스랑 맞물리면서 일회용품 사용과 과포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품질 유지를 위해서 아이스팩과 스티로폼을 쓰는 저희 같은 푸드커머스 업체는 종종 언론에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이커머스 업체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2019년도부터 올페이퍼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쿠팡은 에코프레시백, 쓱은 알비백, 헬로네이처는 더 그린 배송이라고 불리는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백 제도를 운영하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는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한국의 물류 시스템과 그다음 다양한 푸드 커머스 업체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좀 어렵지 않게 먹고 싶은 것을 좀 먹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반해서 이제 쓰레기는 더욱 많아졌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했던 정부가 더욱 좀 바빠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제 12월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는 포장과 사은품을 함께 묶어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이제 배달 용기의 두께를 음식이라든가 그 음식 종류에 맞게 해서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도 보증금 제도도 신설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는 해외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폐기물을 20% 정도 줄이고, 그다음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54%에서 7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발생하는 중공업체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희 같은 좀 작은 업체도 한테도 좀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친환경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뭐 사업 초기부터 뭐 스티로폼 박스라든지 뭐 아이스팩 뭐 이런 것들, 플라스틱 그 일회용 용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사용하면서도 한켠에는 계속 좀 뭐 직원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좀 있는 뭐 종이 포장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어쨌든 보냉 효과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소비자가 이제 안쪽 은박 코팅을 뭐 부분을 분리수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수거해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시설이 광명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명에 있는데요. 가끔 뭐 당연하지만 경기도 광명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문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 제조시설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있는 아파트에서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뭐 직접 갖다 주면은 뭐 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갖다 주면은 택배보다는 하루 이상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고객분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주문 내역을 또 계속 확인하기도 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택배로 보내드렸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찬은 재구매율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그 고객분이 저희 뭐 반찬이 마음에 들었었는지 그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이라면 좀 직접 갖다 주고 뭐 아이스팩도 좀 해수해 오고 이러면은 고객분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저희랑 이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에만 좀 이런 고객분들을 늘린다면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까지 가면 3km 거리에 10분 거리인데, 일반적으로 택배를 이용하면은 뭐 간선을 태우고 그다음 물류센터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트럭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이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식전 배송이라고 불리는 그 하루에 2번 배송하는 그 권역별 묶음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배송이나 혹은 물류를 운영한다는 게 어느 정도 물류를 좀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뭐 음식 배달 서비스처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달해주는 즉시 배송이 아닌 그 해당 일날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배송을 해주는 묶음 배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선식품 중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반찬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도 드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뭐 점심 때, 그리고 뭐 대다수는 뭐 저녁 때 많이 드시기 위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2번 정도 식사 전에 지역별로 묶음 배송을 하면 그 배송 건당 그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떤 이제 뭐 배기량 감소 이런 부분들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주문 시에
아이스팩과 같은 포장재를 좀 수거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분리수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저희도 그렇게 수거해온 그 보냉백이나 그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한다면은, 재사용을 한다면 뭐 관리비 차원에서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당연히 또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모델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송 시간을 점심 식사 전인 아침 10시부터 12시, 그 다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인 3시부터 5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총알 배송이나 샛별 배송처럼 저희도 이제 식사 전에 배송을 해드린다라는 의미로 식전 배송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배송을 하는 기사님들은 등하원 때문에 뭐 정기주기로 좀 일하기는 힘들지만 소일거리를 참는 전업주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식 배달 업체, 이륜 업체들이 식사 시간대에만 배달 주문이 많이 몰려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좀 주문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간대가 저희가 좀 배송을 원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서로의 좀 니즈가 맞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는 음식 배달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빠르게 준비한 끝에 2019년 3월에 이제 저희 제조시설이 있는 광명의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식전 배송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전단지를 돌리고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제가 이제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예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찬이 굉장히 빨리 배달되니까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냉백을 이제 수거한다라는 게 좀 좋은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고객들이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아침에 주문하면 3시간 만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보냉백도 회수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호평이 이어졌죠. 그런 결과는 이제 첫 해 구매한 다음에 한 달 내 재구매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잘 알려지기만 하면은 이제 원하는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 지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진행한 서비스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반경 한 5km 정도의 배송 가능한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그 안에 그 한가운데 이제 5평에서 10평 정도의 작은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모델이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수도권의 경우 한 22개 물류센터를 구축하면 웬만큼 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또 때마침 또 좋은 인연으로 굉장히 적은 비용에 송파구에 그 작은 물류 거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송파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처음에는 그 잠실동에 있는 한 5,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그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좀 반응이 좋았어요. 3일 만에 아파트 커뮤니티랑 맘카페에서 막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막 주문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고객한테 이제 혹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냐라고 막 문의를 하는데, 뭐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의 또 다른 아파트 지인이 또 왜 우리는 안 되냐, 우리 동도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 혹은 그 잠실동 옆에 있는 뭐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저희 입장에서 되게 고무적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오픈한 지 보름 만에 배송 지역을 송파구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배 넘게, 17배 정도로 서비스 지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광명 지역도 좀 그전부터 꾸준히 좀 그 지역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송파구에서의 그런 반응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광명도 이제 한계동에서만 했었던 서비스를 전체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그때쯤에 그 정유사에서는 이제 도심에 있는 주유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대리점들을 좀 활용하려는 방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잘 결합이 되면 지역을 확대하는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매출도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냉백이라든가 아이스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의 탄소 절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뭐 좀 장밋빛 계획이 계속 막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 좋았겠지만 사실 좋았던 이야기는 좀 여기서 끝입니다. 야심차게 좀 운영하고 소비자 반응도 좀 저희가 생각하기엔 꽤 좋았던 식전 배송은 그 작년 7월에 이제 한 1년 3개월의 운영을 끝으로 접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뭐 가장 큰 이유는 주문량과 비례하지 않게 저희가 좀 무리하게 배송 지역을 확대하면서 그게 좀 배송 비용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송 기사가 한 번에 이제 커버해야 될 지역들이 넓어지니까 배송 시간은 좀 늘어지고 길어지고, 배송 비용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뭐 지금도 한참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한참일 때라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기사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배송 단가 자체도 좀 높아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특히 그 저희가 배송 시간을 앞서 얘기했듯이 식사 전 2시간으로 정했었는데, 그 시간대 이제 배송 기사분들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제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생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의 질로, 이제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고객들의 컴플레인, 그리고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른 배달의 경우는 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눈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배송을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배송을 못할 경우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날 배송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반찬은 또 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고객한테 또 환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관리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찬을 이제 보통은 온라인에서 주문하면은 저희도 지금 같은 방식이지만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조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의 그 식전 배송은 미리 그 주문량을 좀 예측을 해서 물류창고에 갖다 놓고 빨리 갖다 주는 방식인데, 소비자들은 이제 당연히 바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다 보니까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저는 전체적으로 좀 실패작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네요. 크게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류라는 게 전문가의 영역인데 좀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희 같이 좀 작은 기업이 운영하는데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큰 플랜을 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욕만 앞서가지고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을 했던 것도 좀 패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좀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진행했던 식전 배송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하는 좀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선식품 카테고리에서는 좀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포장재를 최대한 덜 쓰면서도 또 매출을 유지 혹은 좀 늘리고 또 고객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좀 다뤄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햇반 용기 같은 경우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까지도 재활용이 안 되나 싶었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는 많은 플라스틱 포장재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거에서의 현실적인 이유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이제 그냥 매립된다고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쨌든 분리수거한 이런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좀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한편으로는 또 종이박스를 분리수거할 때 테이프를 다 제거해야 되고, 또 이제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해서 이물질을 모두 닦아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번거로워 하시는 또 소비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번거롭게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좀 번거롭게 하지 않고 저희 기업에게도 좀 이득이 되는 친환경적인 서비스가 있을까, 존재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배달 문화가 없었던 20, 30년 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식당 음식, 이제 해장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먹고 싶을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으면은 집에서 이제 양푼이나 뭐 아니면 냄비 같은 거 들고 가고 거기 가서 이제 뭐 해장국 2인분만 주세요 이렇게 받아오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커피숍 갈 때 이제 텀블러 가지고 가는 느낌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직도 지금 점차 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금 커피는 이제 텀블러로 받아가는데 음식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해외에서 보면은 해외 환경운동가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자체 공식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가 사용할 식기를 직접 가져오는 뭐 이런 행사도 뭐 혹은 캠페인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코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고기나 뭐 치즈나 생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이 이런 밀폐 용기를 가져오면은 비닐 대신 그 밀폐 용기에 담아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그 영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거 굉장히 비슷한 그 일명 좀 노 플라스틱 반찬 매장을 올 상반기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오프라인 매장은 그 미리 소분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만큼 나눠서 판매하는 반찬 매장입니다. 소비자는 집에 있는 밀폐용기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만큼만 담아서 구매를 합니다. 반찬을 담을 용기를 준비하지 못한 고객 같은 경우는 매장에 비치된 용기를 대여금을 내고 반찬을 구매를 합니다. 대여한 용기를 다시고 가지고 올 경우에는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그 용기를 재사용을 합니다.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용기는 그 저희가 전문 업체에 넘겨서 100%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반찬 용기는 100%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만 잘 된다면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 정도가 일회용품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막상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불편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비용도 이제 친환경 소비라는 것도 좀 더 비용을 더 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소분할 플라스틱 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 제로 매장은 생산 과정에서 소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만큼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분 비용을 아껴서. 그리고 또 용기 비용도 이제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절약된 그 운영 비용으로 제품 단가를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친환경 소비가 좀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오프라인 매장은 아닙니다. 그 앞서 얘기했던 저희가 그 식전 배송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저희 자사몰을 그 동 수준으로 해서 작은 지역별로 뭐 상품 정보라든가 재고 아니면 회원 관리 같은 것들을 작은 단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는데요. 그런 자사몰을 활용해서 모바일에서도 주문을 하고 그래서 쉽게 좀 픽업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 이웃에게 좀 배달을 부탁하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함께 배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송료를 좀 이웃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뭐 오프라인 매장은 뭐 이제 반찬 매장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아이스팩 온라인에서 운영하던 아이스팩의 수거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매장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은 택배 발송에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들어가는 아이스팩 사용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계속 점진적으로 좀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그 플라스틱 그 제로 반찬 매장하고 연계를 해서 생산 과정에서도 그런 탄소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 공정을 도입해서 뭐 궁극적으로는 좀 탄소 제로 친환경 식품 브랜드로 거듭나는 것이 좀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명 커머스 업체들, 앞서 얘기했던 유명 커머스 업체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고요. 근데 그들과 이제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작은 기업인 저희는 저희는 또 저희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으면 뭐 안 되면 또 다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매장을 그 오픈하기 위해서 좀 수도권 중심의 위치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디가, 저희도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집 근처에서 저희 매장을 보게 된다면 좀 반갑게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내년에는 뭐 남들 온라인으로 갈 때 오프라인으로 가서 성공하는 법이라든지 혹은 뭐 거창하게 친환경을 뭐 향한 의미 있는 발자국 뭐 이런 주제로 그 앞서 얘기했던 그런 매장이 성공을 해서 주제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